재미와 지식의 오디오라이프 팝빵 뭐해라는 두 글자에 네가 보고 싶어 날 속맘에 담아 이모티콘 하나 써 해밀점 톡톡. 비온 뒤 맑게 갠 하늘 해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셔입니다. 6월의 중순. 이젠 정말 여름이다 싶을 정도로 너무 덥습니다. 저는 벌써부터 요번에도 더위를 먹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에어컨도 사고 창문으로 환기도 자주 시키고 제습기도 돌리고 온갖 방법을 다 써보는데도 집에만 들어가면 후텁지근한 공기가 저를 반기네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더위 먹으시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시원한 여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특별한 게스트분과 함께 타임뱅크라는 사회활동에 대해서 준비해보았는데요. 특별한 게스트분 만나기 이전에 항상 저희 방송 함께 책임져 주시는 패널분들 소개해보겠습니다. 아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재님. 오늘따라 더 에너지가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어때요? 네. 더운데 모기한테 안 뜯기고 계시나요? 모기는 괜찮은데, 이제 아무래도 세월이 자꾸 흘러가지고 제가 이제 연식이 좀 오래 점점 되다 보니까 이 더위가 자꾸 저의 몸 상태를 컨디션을 자꾸 낮추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이제 마음가짐을 잘 다잡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습하고 덥고 이러니까 자꾸 축축 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냥 누워있고 싶고 움직이기 싫고. 어릴 때는요, 모기가 되게 잘 물었는데, 이제는 모기가 좀 잘 안 무는 것 같더라고요. 부럽습니다. 네. 저는 모기들이 저만 공격해요. 이제 피가 맛있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그 모기들한테 안 맞는 그 피가 있나 봐요. 맛이 없어 보이는 네, 피. 저는 맛집에서 떠난 것 같아서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 모기 때문에 잠을 못 자거든요. 저는 얘를 반드시 쫓아내거나 죽여야만 잘 수 있어요. 소리가 너무. 귓가에 앵앵대는 소리. 네, 소리가 너무 거슬려서, 죽여야 직성이 풀려요. 네. 완전히 박멸해야 돼요. 그렇죠. 다음, 커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커리입니다. 커리님은 네. 더위를 잘 안 타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덥지 않나요? 작년보다 더 더운 것 같은데? 좀 덥죠? 네. 근데 저희는 어쨌든 그래도 좀 자취집에는 에어컨이 좀 있으니까. 그리고 요즘에 직장에 에어컨 없는 데 없잖아요. 그렇죠. 덕분에 시원하게 일을 하고, 네네. 집에 가서 이제 들어가자마자 마주하는 그 후텁지근한 공기만 뺀다면? 그렇죠. 저는 원래는 계획상 저녁에 자기 전에만 틀고 에어컨을 꺼야지? 그래야 전기료가 좀 절약되겠지? 그 계획이 물거품이 됐어요. 그냥 더워요. 끌 수가 없어. 끄면 괜찮겠지? 그래도 이제 출근하기 한 20분 전이니까 꺼도 되겠지? 끄자마자 더워. 그래서 전기료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론이 너무 길었어요. 묵묵하게 옆에서 듣고 웃으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오늘의 방송을 위해서 특별히 모신 게스트분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뱅크에서 사무국장님으로 일하고 계시는 국장님 만나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사단법인 타임뱅크 코리아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양혜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사실 지금 녹음을 하는 이 시점에서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어요. 오시는데 힘들진 않으셨어요? 비가 좀 세게 와서 힘들긴 했지만 또 이 자리가 워낙 기대가 돼서 그것도 잊고 그냥 열심히 왔습니다.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듣기만 해도 좀 생소한 타임뱅크? 그게 뭐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제가 앞서서 오프닝 질문을 깜빡하고 갔어요. 혹시 봉사활동 다들 해보신 경험 있으실 거예요.
학교에서 강제로 시키기도 하고요. 요즘에 뭐 스펙을 쌓아야 된다, 뭐 사회복지나 특수교육을 전공하면 뭐 이 정도 봉사활동은 해야 된다 해서 거의 경쟁적으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커리님 혹시 봉사활동 해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네, 해봤습니다. 혹시 했던 봉사활동 중에서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 아니면 나한테 뭔가 깨달음을 준 봉사활동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게 한 2가지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에서 사회봉사 시간에 그 시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 봉사를 이제 학교에서 봉사를 점역 교정을 하는 걸로 봉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 그 제가 맹학교를 다닐 당시에 그때 이제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명심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발달장애인 아이들하고 놀아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네. 그때 저는 발달장애 친구를 거기서 보고서 참 다른 분들은 밥도 먹여주는 걸 제가 보기도 했었고, 또 혼자 걷고 이렇게 잘 다니는 친구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친구들은 어떻게 잘 이제 대해주고 관리도 이제 해줘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단순하게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하고만 그냥 놀아주는 그런 정도로만 이제 했었는데, 사실 제가 잘 놀아주지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어떻게 놀아줬는지도 잘 기억도 안 나고 사실은. 이게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하셨네요. 시각장애인 분들 보통 뭐 시각장애인 복지관이나 아니면 점자도서관에서 점역교정이나 접지, 점자책 이제 그 테두리를 접선을 따라서 접는 접지 봉사를 많이 하는데, 발달장애인 분들을 만나고 오셨다는 점에서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각장애인이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우리 애들이랑 못 놀아주겠지라는 선입견이 안타깝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른 장애인 종합복지관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어르신들 계시는 노인정 이런 데는 가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살짝 부럽기도 합니다. 다음은 아재님. 네. 혹시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 있으신가요? 근데 저는 그 공식적으로 뭐 시간을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봉사활동은 가본 적은 없고요. 제일 처음 했던 진짜 공식적인 봉사라고 하면은 학창 시절 때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였는데, 그때 이제 후배들한테 점자 가르쳐주는 그런 봉사활동이 있었어요. 그 초등학교 이제 들어온 친구들한테 수업하기 전에, 저희가 수업하기 전에 일찍 가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이제 제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전문 지식 점자를 가르쳐준 그런 경험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봉사활동인지 아닌지 막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저는 항상 공식적인 건 안 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뭐 선교 여행 가가지고 이렇게 뭐 짐 같은 거 날르거나 아니면은 하라는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심부름. 네. 제가 그런 건 진짜 많이 하는데, 봉사활동 갔다 뭐 어디 기관을 방문해가지고 뭐 뜻깊은 일을 하고 보람을 느꼈다, 약간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왠지 기관에 가셔서 노래를 부르셨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제가 또 나름 저기 프로라서 제가 이제 그 출연료를 적당하게 받고 간 건 있었는데, 제가 거의 무료로 간 적은 거의 없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프로들은 자기가 배우고 갈고 닦은 것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하는 건 같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누군가 요청을 했으면은 갔을 텐데, 그 저한테 무료로 와달라 이런 요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 갔던 기억이 그래서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 사람은 가수인데 가수한테 무료로 와달라고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담당자는. 뭐 뜻은 잘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아무튼 제가 무료로 갈 일 있으면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 방송 기관에 있는 종사자분들도 들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재님이 여기서 대기 타고 계시네요. 네. 불러주시고요. 네, 아니
오늘 주제가 타임뱅크라고 했는데, 게스트를 앉혀놓고서 왜 뜬금없이 봉사활동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관련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쵸, 박사님? 네,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같은 건 아닙니다. 봉사활동 말씀을 이렇게 나눠주시는 것 들으면서, 보통의 봉사활동하고는 다르다고 제가 특별히 느낀 게 이 타임뱅크가, 제가 이제 타임뱅크로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지금부터? 네. 안 그래도 저희가 질문을 준비했기 때문에, 네. 타임뱅크라는 이름 자체가 되게 생소하실 것 같아요. 지금 적어도 저나 여기 계신 커리님은 타임뱅크 활동에 참여를 해보았는데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홍보도 해주시고 하시지만 이 활동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그 다음에 봉사활동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고 싶어서 국장님을 모셨거든요. 타임뱅크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타임뱅크니까 시간을 저축하는 은행이겠죠, 그렇죠? 근데 그 시간이, 모든 시간이 저축이 되는 게 아니라 도움을 준 시간을 저축하고 그 시간으로 내가 필요한 다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은행이다. 이게 가장 간단한 정의입니다. 우리 앞에서 아재하고 커리님이 봉사활동 하셨던 경험 말씀하셨는데 봉사활동하고는 조금 달라요. 시작했던 지점도 다르고 봉사활동은 내가 봉사한 시간을 인정받아서 그걸로 나중에 뭐 상을 받는다든가 그걸로 끝나는 거지만 타임뱅크는 자기가 도와준 시간을 저축했다가 그 시간만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걸 왜 그렇게 하느냐면은 봉사활동은 좀 보면은 일방적이에요. 왜 일방적이라는 말을 하냐면은 내가 가서 아까 우리 그 커리 씨가 그 발달장애 친구들하고 가서 한번 놀아주러 오셨고, 그 다음에 아재님은 가셔서 우리 그 점자 가르쳐 주는 걸로 한번 하고 오셨는데, 그걸로 그냥 끝나버린데, 타임뱅크는 이런 서로 도와주고 도움받는 걸 통해서 친구를 만들자. 넓은 친구 관계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도움이라도 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고 누구나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을, 지역사회를 만들자 하는 게 처음 시작하게 된 동기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좀 더 중요한, 그 아래 좀 더 중요한 것은 봉사를 보통 하러 가면은 조금 뭐 발달장애라든가 아니면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한테 가서 봉사를 할 때는 그냥 내가 줄 수 있는 것만 생각하지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이 가진 역량이 뭔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이 사람이 심지어는 이름이 뭔지 뭘 좋아하는지조차 물어보려고 하지 않는데 타임뱅크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 잘할 수 있는 게 있다. 그것을 끌어내서 서로 주고받고 서로가 동등하게 평등하게 존중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 하는 게 타임뱅크에서 굉장히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된 것이 타임뱅크다 하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타임뱅크에 대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저런 활동이 있구나 하고 바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커리님 다음 질문 이어가 주시겠어요? 네. 그럼 제가 알기로는 타임뱅크가 장애인의 탈시설 운동과도 관련이 있다고 들었는데 탈시설 운동이란 어떤 거고 또 타임뱅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참 그 관계가 깊은 관계가 있는데요. 제가 그 탈시설 운동 자체를 어떤 거다 하고 깊이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그 용어 그 자체에서 의미로 보더라도, 장애인들을 이렇게 집단적으로 공동생활을 하고 하는 그런 시설에서 벗어나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운동이 탈시설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다르게 말하면은 탈시설 운동이라는 게 장애인들의 동네살이를 도와주는 운동이다. 동네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거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사실은 이제 우리 지역사회에 살다가 보면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혼자서 24시간을 내가 다 꾸려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많지 않은데, 이제 그 시설에서 지내던 장애인이 동네에서 살아갈 때는 사실 그 24시간이, 혼자서, 물론 활동 보조인이 있지만, 제가 며칠 전에 그 페북에 보니까 혼자 이제 사시는 장애인이 자기 집안에 가구를 하나 그냥 위치를 옮기는데, 내가 요거 옮기는 거를 혼자 할 수가 없어. 그거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겠다. 옆집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페북을 한번 봤어요. 네네. 그런 사소한 도움에까지 어디 복지관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주자는 게 타임뱅크예요. 그리고 그분도 또 분명히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분이 보니까 우리 아이셔 씨처럼 음악도 재능이 있고 악기도 잘 다루더라고요. 그런 거 가르쳐 줄 수 있는데 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저런 분들이 동네 분들하고 어울리면은 거기에는 장애 비장애 구분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악기를 가르쳐 주고 또 이런 도움을 받고 하는 그런 도움의 순환 구조를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게 타임뱅크입니다. 그래서 아마 탈시설 운동에서 타임뱅크가 중요한 도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도 탈시설에 관련된 기사나 아니면 탈시설을 지원해 달라는 성명서 같은 걸 많이 보는데, 이게 단순히 시설에서만 장애인을 내보내줘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지역 사회에서, 마을에서 비장애인들이랑 교류하면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타임뱅크가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게 친구를 만들어주고 이웃을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어서 탈시설에서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아재님 질문 이어가 주시겠어요? 네. 다른 이들을 위해서 이제 시간을 쓰고 주고받고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타임뱅크는 언제 어디서 시작을 했는지 궁금한데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네. 이 답변을 드리면 이제 제가 어떻게 타임뱅크를 하게 됐는지도 자연스럽게 설명이 될 것 같은데, 타임뱅크가 시작된 거는 미국 이 개념, 사실 타임뱅크라는 이런 실천은 이름이 없었다 뿐이지 굉장히 오랜 인류의 역사에서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타임뱅크라는 개념을 붙이고 운동으로 만들어낸 분이 미국에 계시는 에드가 칸 박사님이라고, 이분이 원래 인권 변호사였고, 많이 그렇게 법대 교수로 계시다가 80년대 중반에 한번 40대 후반의 나이에 심장병으로 병원에 눕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심장병으로 누워있어 보니까 자기 심장의 한 80%는 못 쓰게 된 상태였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병원에 계셨겠죠. 그리고 거의 이제 거동 불능 상태로 오래 있으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이렇게 지내보니까 그동안 자기가 살았던 삶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무능하고 너무 의존성이 강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다른 생각을 하셨겠죠.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그 경험, 그 다음에 그 당시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시절인데, 복지 예산을 막 삭감하던 시대였습니다. 삭감을 하니까 양로원 장애인 시설에 이제 예산이 줄어드니까 있던 분들이 전부 동네로 나오시는 거죠. 시설에 계시다가.
동네가 그분들을 이제 지역사회가 맞을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런 사회적인 배경, 그런 배경에서 80년대 중반에, 이거, 동네에 보니까 양로원에서 나오신 분 장애인들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그 자원들을 하나도 활용하고 있지 못하구나. 이분들도 분명히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뭘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게 할까 하는 고심을 하다가 이분이 개발한 게 타임뱅크예요. 그래서 도움을 받아왔었지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걸 하셔서 또 도움을 되갚게 하고 그 순환 체계를 만들어 주면은 이게 정부가 주는 보조금으로부터 그건 그대로 받을 수 있으면 받지만 훨씬 독립적으로 이게 지속 가능하게 지역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하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게 타임뱅크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 사람의 작은 생각으로 인해서 이렇게 크고 좋은 운동이 시작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외국에서는 그렇게 시작이 됐고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나요? 우리나라는 이 타임뱅크가 들어오게 된 지가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그 구미에서 시작을 했는데 또 이제 그 구미에서는 이 타임뱅크를 들여오면서 사랑고리라는 이름으로 들여왔어요. 들여오신 분이 이분도 이제 그 성공회 신부님이신데 김요나단 신부님이시라고 이분이 구미에서 병원에 있는 장기 환우들 간병 봉사자들을 훈련시켜서 봉사를 보내고 했는데 이 봉사자들이 봉사를 좀 하다 보면 소진되기 시작해요. 그렇죠. 네, 오래 봉사해 보셨죠? 네, 오래된 봉사자들이 소진되기 시작하는데 왜 그럴까 하고 몇 분을 만나봤더니 봉사를 오래 하면서 이 봉사 받는 사람에게서 느끼는 그 좌절이 있었어요. 네. 왜 좌절이 생기냐면은 처음에는 막 내가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이 사람한테서 달라지는 게 없어. 또 한 가지는 처음에는 도와주면 막 고맙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뭘 안 해주는 거에 대한 불평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점점 더 의존을 하게 되고 하는 것에서 내가 이 봉사를 왜 계속 해야 될까? 이런 회의를 가지면서 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뭔가 이 봉사자와 봉사 받는 사람 사이에 이 벽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이 웹사이트를 막 뒤져서 이 미국의 타임뱅크를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타임뱅크를 하자 하고 시작한 게 2000년대 초반. 그때 사랑고리란 이름으로 고리란 게 이렇게 엮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랑고리란 이름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게 2000년대 초반 그 구미 요한센터라는 곳입니다. 지금도 거기에서는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 한국에서 시작하게 된 중요한 동기는 봉사자와 봉사받는 사람 사이에 있는 아주 그 뚜렷한 경계선, 그 경계선에서 생기는 한계를 느끼고 그걸 좀 극복해보고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각장애 청년과 함께하는 방송 해밀점 톡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저를 포함해서 타임뱅크를 들으시고 나도 하고 싶다 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타임뱅크를 하시고 싶으면요, 일단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페이스북에 보시면 타임뱅크 앤드 코프로덕션이라는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네. 거기를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저희 대표님이 손설학 대표님인데요. 네. 대표님 페이스북에도 똑같은 내용의 안내가 항상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또 우리 여기에 아이셔님하고 사실은 커리님이
타임뱅크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두 분에게 연락을 하셔도 되는데 이 두 분이 또 그 안내를 해 주실 겁니다. 네, 그럼 해밀점 톡톡으로도 연락 주셔도 괜찮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쵸. 저희 해밀점 톡톡 소통 창구나 아니면 팟빵 해밀점 톡톡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찾아서 메일 주소를 남겨드리거나 페이스북 링크를 남겨드리거나 해서 연결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방금 아이시아님하고 우리 커리님 타임뱅크 활동하신다고 했는데, 그냥 이 기회에 두 분이 활동하시면서 어땠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한번 나눠주시면 우리 관심 가지신 분들이 훨씬 더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 해주실래요?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홍제동에 위치한 카페 프렌즈라는 발달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발달장애인 직원분들 대상으로 동료 상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료 상담도 형태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제가 하는 건 개인 상담으로 장애인과 장애인이 이렇게 짝이 되어서 어려운 점을 나누고 또 고민을 해결하고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물론 코로나가 완전히 잠잠해질 때까지는 잠정 중단하기로 해서 지금은 연락만 주고받고 이제 페이스북에 댓글을 남기거나 카카오톡으로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 동료 상담 활동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아무래도 저희 오빠도 자폐성 장애랑 지적 장애 그리고 시각 장애가 중복으로 있다 보니까 소통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오빠는 저한테 분명히 열심히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죠. 그리고 저도 오빠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데 오빠도 못 알아듣고 그래서 소통하는 방식이 좀 다른가? 오빠하고 더 잘 소통하려면 같은 발달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만나보는 게 좋겠다. 오빠 외에 다른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발달장애가 있는 분들이 생각이 아예 없으신 줄 알았어요. 이게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정서 상태가 좀 불안정하고 한 게 개개인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요. 상담하고 계신 한 분 같은 경우에는 비장애인 이상으로 생각이 정말 깊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능력, 소통을 해야 하는 방법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회에서 뭐 정신장애가 있는 분들, 지적장애가 있는 분들을 솔직히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지 이분들도 인적 자원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은 많이 안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을 계속 지지해드리고 이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응원해드리고 격려해드리면 충분히 인적 자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타임뱅크로 제가 동료 상담을 제공해드리는 발달장애인 그 친구들이 시각장애인 분들을 이동보조를 해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토요일 오전마다 안산자락길 걷기를 하는데 보통은 비장애인들이 많이 안내를 해주잖아요. 근데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저희를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통하는 걸 보면서 그냥 내가 발달장애에 대해서 잘 몰랐을 뿐이구나. 이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재능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만큼 훌륭한 인적 자원을 놓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커리님은 어떤 활동을 하셨고 또 뭘 느끼고 계신가요? 저는 오래전부터 이 직업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에서 그 어떤 불이한 그런 부조리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서 안타깝게 생각을 했었고, 화도 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도 많이 소외된 그런 경우를 저도 경험을 했었고, 이제 이런 이제 장애인들도 자기가 가진 재능을 꼭 재능뿐만 아니라 손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장애인들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게 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참 좋아 보여서 이제 타임뱅크를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지금은 부천에 있는 카페 320
거기에 이제 사장님을 또 소개를 시켜주셔서 그분이 사회복지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통해서 독서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보고자 했었고, 그리고 제가 불면증 좀 있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피부 질환 같은 것들도 있고 해서 부천에 있는 의료 사회복지 협의회인가요? 협동조합. 이제 거기에서 같이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제가 또 소개를 받았는데, 이 타임뱅크를 활용을 해서 장애인들하고만 소통하는 게 아니고 비장애인들하고도 같이 만남 갖고 소통하면서 우리도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선 도와주고 도움받고 하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어떤 안타깝고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게 이 타임뱅크 운동이 더 크게 확산이 되면은 아주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좋습니다. 네, 저희도 타임뱅크 참여해 보면서 이렇게 많은 걸 느끼고 배우고 또 저희가 무심코 지나갔던 것들, 선입견들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니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와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부탁을 드릴 텐데요. 타임뱅크에 대해서 한번 해보시라고 격려 말씀, 그 다음에 지지하시는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샤님이 나눈 경험에서 조금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서 제가 아이샤님이 아까 말씀하신 안산 자락길을 걷기 할 때 발달 장애 친구들이 이제 동행을 해주는데 거기에 동행하시는 분 중에 발달 장애 아버님이 계세요. 친구의 아버님이 또 늘 같이 참석을 하시거든요. 네, 그 아버님의 이야기를 좀 드리면 그 아버님이 이제 아들 둘이 다 발달 장애인데 이제까지 자기 아들 외에 장애를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예요. 못했는데 이제 안산 자락길을 같이 걸으면서 그분이 이렇게 굉장히 변해가는 걸 본인이 스스로 느꼈대요. 나중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우리 아들 이 문제만 가지고 굉장히 우리 아들만 힘들구나 생각하고 이제 아들을 극복하면은 장애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우리 안산 자락길을 같이 걷고 보니까 장애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게 있구나. 내가 굉장히 몰랐구나. 그러면서 많은 걸 배워간다고 이 장애 인식 교육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하시면 됩니다.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졌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경험에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삶의 어떤 변화, 정말 내가 추구하는 삶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그 방법으로도 타임뱅크는 굉장히 유용하다.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시라. 새로운 변화를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그 변화가 될 수 있는 도구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먼 길을 와주셔서 타임뱅크에 대해서 저희에게 자세한 설명을 해주신 국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 오늘 방송 함께 해보시면서 어떠셨나요? 제가 사실 방송이라는 건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방송의 고수들하고 하면서 굉장히 긴장이 됐는데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좀 안정적으로 이제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래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불러주시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언제든지 적극 환영이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패널분들께도 질문을 하나 남겨드릴게요.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어떤 거 느끼셨는지 커리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역시 타임뱅크 하면 또 김요나단님이 쓰신 책이었나요? 그게 이젠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에드가 칸 박사님. 네, 에드가 칸 박사님께서 네. 쓰신 거고
또 그럼 요나단 그 신부님께서는 그거를 최 스승은 아니고 번역을 이제 번역을- 거기서 했어요. 아,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이젠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네. 이 말만으로도 우리 모두는 네, 다 쓸모 있는 사람이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방송을 하면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시각장애인으로 살면서 안내를 받고 또 내 옷을 매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청소도 해주시고 빨래도 해주시고 항상 도움을 받는 일만 하다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아, 나는 동화 구연을 할 수 있지. 난 노래를 부를 수 있어. 목소리가 괜찮으니까 말벗 서비스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는 조금 더 생각이 깊어졌다고 해야 할까요? 나눔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활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재님, 네. 오늘 방송하시면서 어떤 걸 느끼셨나요? 이거를 이렇게 듣고 있다 보니까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누구랑 매칭을 하면 좀 즐거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또 하나의 행복일 수 있겠다. 그리고 나한테 당연하게 여겼던 일이 남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정말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즐거운 방송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너도, 나도, 가족도 다 소중하죠. 시간은 금이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시간은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다는 얘기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하찮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똑같이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나눌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밀점 톡톡에서는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밀점 톡톡 팟캐스트 댓글, 센스월드 팟캐스트 댓글, 해밀점 톡톡의 소통 창구 HAEMIL_LIB @ 네이버.com으로 여러분들이 일상을 어떻게 보내시고 있는지, 사연, 방송을 들어본 소감이 어떠셨는지, 그리고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주제, 함께 읽어보고 싶은 책, 뭐든지 좋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의 사연과 응원을 기다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비온 뒤 맑게 갠 하늘, 해밀점 톡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